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벅찬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소한 것에서 발견해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죽지 말아야 할 사소한 이유. 오죽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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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나요?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또 보니까. 우리 월요일에 보고 되게 금방 보는 것 같은데요? 아, 또 금방 보지만 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제가 만들 이번 수 주 있죠. 2번 출근했거든요. 2번 다 점심 때 지금 여기 와 있는. 아니 왜 이렇게 요즘 아프신 거예요? 뭐 후유증인가 봐요. 프로의식이 없어요. 아니 프로의식. 처음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아프지? 그러니까 어떤 구독자들이랑 어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건강 관리도 중요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 녹음 버튼이나 잘 누르세요. 구독자와의 약속 못 지킬 뻔했죠? 녹음 버튼 안 눌러서. 맞아요. 아, 저희 댓글 바로 읽어볼까요? 좋아요. 새로운 댓글이 달렸던데. 고노야루의 이종사춘님 댓글 좀 누가 읽어주세요. 맥스가 있죠? 맥스님이랑 카야님 목소리에 화색이 피어나네요. 마치 빼앗겼던 장난감을 돌려받은 강아지들처럼 쉬지 않고 신나게 돌리는 게 너무 웃겨요. 돌리는 거? 뭘 돌린다는 거예요? 돌리는 거 아닐까? 조리돌림. 에디님 그래도 맥스님이랑 카야님 사랑하시죠? 아니요.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요. 언젠가 유심칩이 생기면 팟빵에도 놀러 갈게요. 안녕.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약간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이 나요. 어떤 우리 할머님, 할아버지 같은 느낌 있죠. 어유 강아지들 우리 놀러 가면은 우리 강아지도 잘 먹는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고맙네요. 에디를 빼앗긴 장난감이라고 표현. 난 그게 너무 웃겨. 빼앗긴 그리고 장난감. 그리고 두 분은 강아지. 그 장난감을 소유했던 강아지는. 너무 감사합니다. 고노야루 이종사촌님이 너무 웃기시다 진짜. 오늘 약간 월남전 느낌으로 입고 오셨네요. 소매 거든거나 이런 게. 진짜 무슨 소리예요? 바지도. 요즘 트렌드예요. 아 트렌드요? 네, 이거 월남전이? 청남방과 이거 뭐야? 이거 카키색. 청남방. 청남방에서 냄새가 좀 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빼앗긴 장난감의 냄새가 나. 고노야루 이종사촌님 안 그래도 제가 고노야루 이종사촌님이 이 직전에 남기신 댓글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걸 듣고 땅을 치면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오늘 다시 정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마침 또 이렇게 새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 정정을 하시려고 했죠? 여기도 팟빵에도 놀러 갈게요란 말을 여기도 써줬고 직전 댓글에도 써주셨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애플 팟캐스트는 댓글이 계속 초기화 되니까 팟빵에 가서 히스토리를 남겨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신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거를 또 시도하셨다는 게 난 너무 감동적인 포인트인 거야. 근데 나는 지난번에 미미님이랑 방송할 때 두 분이 에디가 뭘 요청했지? 팟빵에서 들으려고 했을까? 약간 이런 거를 보면서 나는 너무 열이 받았다. 어쩔 수 없어. 티 둘이어가지고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유심칩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잖아요. 유심칩은 뭐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유심칩이 생기면 팟빵에도 놀러 갈게요.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왜 유심칩이 생겨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유심칩이 생기든 뭐 아이디가 새로 만들어지든 뭐 혹시 외국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팟빵에도 놀러 가겠다라는 이 어떤 우리와의 약속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팟빵은 뭐 국내 인증이 안 되면 가입을 못 하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하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리 하면 좋아. 그냥 이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네. 고노하루의 이종사촌님이 다시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왜 좀 유심칩이 해명을 해주세요. 필요하신 건지. 네. 그리고 왜 에디가 장난감인가? 왜 빼앗긴 장난감인가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이제 논쟁을 벌이지 않을 저는 것 이 같아요. 닉네임도 궁금해요. 고노야루의 이종사촌. 왜 이종사촌인가? 고노야루는 뭐예요 또? 모르겠어. 이거 일본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이름 같은데. 그러면 일본에 지금 좀 거주하고 계신가? 그래서 팟빵에 못 들어오시는 걸 수도 있어요. T예요? 왜 그렇게 분석적으로 생각해요? 짱나. 짱나요. 그냥 재밌는 닉네임이다 하면 될 것을. 네, 아무튼 고노야루 이종사촌님 덕분에 우리가 또 활기차게 또 인트로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그러면 근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에디는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며칠 동안? 아니 뭐 어떻게 지냈냐고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쓰라니까 다들 콘텐츠 이름을 썼어요. 저는 어떻게 지내는지를 쓰려고 했는데 에디가 너무 콘텐츠를 나열해 놨길래 저도 좀 비슷하게 올라타봤어요. 근데 이거 왜 나열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뭐 하고 살지라고 이제 나를 돌아봤을 때 컨텐츠들을 요즘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컨텐츠 풍년이야. 예를 들어 풍년. 왜 남방 풍년 이런 단어 어때서 왜 뭐 아니, 좋아서 좋아서 정겹다. 음, 콘텐츠가 풍년입니다. 네. 최근에 16화까지 달린 거는 이로운 사기라고 음. TVN에서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또 천우희 배우님이랑 남자 배우님도 나오시거든요. 남자는 남자는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유명한 게 아닌 것 같아. 유명한 그러니까 어이? 그 신과 함께해서 그 군인으로 나오시는 분. 김동욱님? 맞아요. 맞아요? 김동욱을 그냥 남자 배우라고 표현한 엄청 거예요? 유명하신 분 아니야? 연기 너무 잘하시더라고. 어. 그래서 그분이 일단 변호사로 나오고 이로운 음. 사기의 그 천우희님이 그걸로 나와요. 그 소시오패스. 그래서 소시오패스? 남의 감정에 공감 안 하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랑 좀 비슷해요. 그리고 어떻게? 근데 그건 달라요. 뭐야? 소시오패스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게 없어요. 왜 저희라고 해요? 저는 없어요. 없긴 없는데 네. 먹는 거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같이 묶이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천우희가 거기서 자 성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을 막 이렇게 막 이용해가지고 자기 막 사기도 치고 막 이런 거 나와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김동욱님이 변호사로 나오시는데 그런 병이 있대요. 와, 저희 팟빵 78명 됐어요. 아니 이제 아니 진짜 열받네. 아니 그게 중요해요? 아니 왜 감사합니다. 이래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와. 우리 지난주에 한적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떤 정체인 것 같다. 맞아. 팟빵 구독자 안 늘고 있다. 근데 순간적으로 늘었네. 그때 67명이었거든요. 오. 많이 늘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10명이나 늘은 거예요? 우리 진짜 조만간 100명 특집 하겠다. 근데 100명 특집은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예요? 나 한 기억이 있거든. 팟캐스트 한 번 했고. 통합이 아니라 단일 단일. 플랫폼 100명 이제 달성했다 이거죠. 특히 팟빵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곳에서. 팟캐스트도 단일로 130명이 넘었었잖아요. 그때. 아이 그쵸. 그것도 했는데 어. 그것보다 팟빵이 더 접근성이 이제 어렵잖아요. 그치, 접근하시기가 그치. 깔아야 되고 막.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심칩도 있어야 되고. 그치. 어떤 분은 또 유심칩이 필요하고 거기서 달성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죠. 유튜브 구독자도 꽤 늘었던 것 같던데. 그쵸. 맞아요. 팟빵이랑 여러분, 비슷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튜디오 오죽사 채널 많이 구독해 주세요. 쇼츠도 많이 올라오고 블로그는 저희 이웃이 몇 콘텐츠 명이죠? 올라옵니다. 무슨 블로그였잖아요. 잡다한 블로그. 블로그도 아직 별거 없지만 네. 미리 와서 이렇게 좀 자리를 깔아놓으시면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이웃 13명이나 있어요. 블로그. 와. 네, 아무튼 여러 다방면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왜 우리 인스타에 쇼츠 안 올려줘요? 일단은 네. 유튜브 쪽에 제가 좀 자리를 잘 깔아놓고 준비가 되면 옮겨가려고 해요. 그 자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까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쌓아놓은 거를 빨리 다 만들고 100명 달성할 때까지 유튜브 그래요? 100명 좋아요. 달성 목표로 달리고 네. 있습니다. 좋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유튜브는 1000명부터가 시작 아니에요? 일단은 100부터 시작해야 1000이 있죠. 아. 왜 그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해요? T예요? 짜증나. 소시오패스예요? 진짜 아니 열받아. 우리가 늘어간다는 거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지. 네. 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100명, 1000명 이런 게 중요한가요? 맞아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공감 못하는 편이에요? 남한테만 잘해주고 그런 거좀 전형적인 있어.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좀 있어. 그런 내 거 좀 있어. 사람한테는 천대하고 가족한테 되게- 막 틱틱대고. 안 친하고 먼 사람들한테는 되게 친절하게 그치. 하고 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요. 또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빼앗긴 저는 그렇지 장난감. 않아요. 네. 이론 사기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추천을 좀 해보자면 이로운 사기 너무 재밌고요. 그다음에 좀비버스 이거 너무 재밌어요. 예능이죠 이거는. 그것도 예능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빙 저 1화 봤는데 역시 한효주 한효주 배우가 나와요? 한효주 그 조인성. 차태현 많이 나와요 유명한 진짜,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는데 최근에 제작된 거 맞죠? 네네. 맞아요.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강풀 원작인가요? 네 맞아요. 그 초능력자들 등장하는. 너무 재밌어요. 한효주 배우가 저는 엄마 역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역을 처음 하신 거잖아요. 보통 다 이제 어떤 멜로의 여자 주인공으로 그쵸. 하시다가 근데 또 어머니 역을 하는데도 되게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안 간다. 그리고 1화 봤다고 했죠? 다 찍먹한 거야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경이로운 소문 2 이것도 너무 지금 1화만 또 찍어봤고요. 원도 보셨어요? 원 봤지. 재밌나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유치한 감이 있는데 재밌어.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저는 요즘에 찍먹하면서 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겹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저 그래서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열받아.
좀 봐요. 아니 취향이 이렇게 안 겹치니까 좋은 거죠. 그쵸. 이 사람은 이거 추천하고 저 사람은 저거 추천하고. 아니 요즘은 이런 트렌드예요. 좀 제 거를 좀 따라오세요. 알았죠? 요즘 이런 거 봐야 대화가 돼. 아 근데 맞긴 해. 약간 이런 SF라든지 이세계물 이런 거 있죠.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이 각광받는 것 같긴 해요. 이세계물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왜요? 이세계물이 그런 거 나중에 아니에요? 설명할게요. 이 세계에서 내가 짱이야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획이나 아 진짜? 이런 다른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다루고 있는 그런 걸 이세계물이라고 자, 한다고 정정보도 생각해. 준비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얘기해 준다고 했구나. 정정보도 준비하시고요. 그러니까 정정할 게 정정하기 없더라도 싫었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말하게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정할 게 없더라도 정보 전달용으로 정정보도를 좀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확히 우리 이세계물이라는 게 뭔지 네, 제가 네. 열심히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 여기에 좀 탑승하자면 네. 저는 좀비버스를 다 봤어요. 재밌죠. 일단 이게 뭐냐면 좀비가 출연하는 예능이에요. 예능인데 대본이 있는 예능이어가지고 그 대본에 맞게 출연자들이 이제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는 스토리를 따라가는 예능이거든요. 너무 재밌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는 게 진짜 리얼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대했다면은 좀 안 맞을 수 있고 그냥 좀 B급이면서 그냥 걔네 그 출연자들이 이런저런 대화하고 뭐 스토리 따라가고 이런 것만으로도 재밌다라고 하시면 맞을 수 있는데 저는 불호였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그 대본이 있다는 게 출연자들한테도 대본이 있는 거예요? 그쵸? 어. 아, 근데- 출연자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정해진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그걸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이 장소로 가니까 이 장소로 갈 때 뭘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좀 있는 느낌이에요. 아 그러면 콘솔 게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어. 옛날에 무한도전 좀비 특집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망한 거? 망. 그게 대본이 없어서 망했죠. 근데 일단 그러니까 톤 앤 멜론은 B급인데 일단 퀄리티가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미쳤어. 퀄리티가 미쳤고 그 스토리가 미쳤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좀비가 나왔을 때 딱 그 순간만큼 대본이 없대요. 그러니까 좀비가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는 거야. 좀비가 딱 나왔을 때 혼비백산하고 막 도망가고 배신하고 이런 모습들은 진짜라는 거지. 아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이런 건 대본이 있는데 그치. 그 좀비가 출연을 언제 하는지는 모르는 그렇지. 거구나. 스토리를 이어는 가야 되니까 거기는 이제 대본대로 가든. 약간 귀신의 집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뭐가 비슷해? 퀄이 확 떨어지는데 귀신의 집 뭐야? 비슷하고 저는 좀 그런 게 아쉬웠어요. 우리가 좀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좀비를 딱 맞닥뜨렸을 때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처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리얼이니까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 없잖아. 못해요. 그냥 이렇게 밀치거나 그 정도인 맞아, 거예요. 맞아. 막 시원하진 좀 않구나. 그냥 약간 서로 이렇게 합을 맞춰서 약간 연기한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기억나는 게 차를 빼는 어떤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기 차를 후진해야 되는데 뒤에 다른 차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사이를 후진으로 조심조심하게 빠져나가는 계획을 세우더라고. 근데 실제면은 그냥 다 부딪히고 그치. 막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와 그 안에 멤버들의 케미가 좋았다 저는. 저도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도를 한다는 좀비물을 거. 보는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죄책감 없이 파괴할 수 있어서 그 쾌감 때문에 본다. 여긴 파괴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그게 좀 재미없었구나. 아쉬운가 보네요. 근데 좀비 만약에 내 지인이 좀비가 됐어요. 그 우리 학교에 좀비가 출몰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 뭐 그런 거 있잖아. 거기에 이제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제목이나 책 제목을 웹소설로 바꿔라.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네. 근데 그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녹음을 하다가 맥스가 혼자 인간이고 우리 둘이 좀비가 됐어요. 우리 때릴 수 있어요? 저 그냥 죽을 건데요. 삶의 의지가 없나요? 준비가 된다. 카야는요? 그렇지. 만약에 살아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죽이죠. 죽여야지. 살아야 되는 안 살아야 되는 상황은 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켜야 될 게 있는 상황이다. 뭐 강아지가 있거나 뭔가의 미션이 있어서 내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파괴하고. 근데 딱히 그딴 건 없고 뭔가 이런 삶의 의지로서만 살아야 된다? 그럼 저도 그냥 좀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엔 이미 다 좀비야. 그러면 그냥 좀비가 된다? 그럼 저도 그냥 빨리 포기할래요. 나는 이게 너무 좀 두 분 답변 중에 좀 약간 기이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람이 내 지인인데 죽일까 말까 그 죄책감과 나의 어떤 그 감성 나 이런 대답을 기대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한 삶의 의지를 답변하는 걸 보면서 난 너무 열이 받아.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봤으면 그래도 어떻게 두 분 얼굴은 두 분 모습일 거잖아요. 막 이런 질문들이 그래서 오가야 어떻게 할 되거든. 건데요?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어요 일단 안 바뀔 거 아니야. 좀비화는 되죠. 그래도 내가 본래 아는 얼굴이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일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때려요? 그러면 죽어요? 응? 물려서? 도망가겠지. 아무튼 뭐 이런 게 나는 기대했는데 그냥 뭐 난 죽을 건데요. 삶에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으면 뭐 살고 이게 뭐야. 다 다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맥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요즘 오락가락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강 관리 좀 해요. 건강 관리. 그래요, 나이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기름칠 얘기 뭐였죠? 나 그거 아니 재밌었는데. 기름칠이 아니라 어. 내가 낡아서 이제 뭐라고 했지? 낡아서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했나? 그랬더니 카야가 좋은 기름 넣으라고. 아무 기름이나 넣으면 안 된다. 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좋은 기름하고 좋은 엔진 오일을 써줘야 어. 이게 굴러간다고요. 어. 날이 지날수록. 그래서 우리가 녹음하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좀 든든하고 좀 건강한 거 먹자고 하니까 뭐 탄단지가 명확한 맥도날드. 탄단식이에요. 탄단식. 식은 뭐야?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식이섬유. 아. 햄버거가 생각보다 좋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어허. 콜라만 안 먹는다면. 그래서 에디가 저 제로 콜라 뽑아줬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제로 콜라 안 드세요? 아니요? 그냥 콜라 먹는데요? 제로로 드세요 앞으로. 너무 맛없어.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신다고요? 그래서? 저 그거 봤어요. 오펜하이머 봤어요 저는. 벌써 봤어요? 문화 중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봐요? 저 그 수요일에 제가 출근을 할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끝나고 이제 오펜하이머 여기 근처에서 봤어요. 아니 우리 당번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하면 되죠? 혼자 내려면 봤네 또. 다른 거 보자. 그러면. 그래. 딴 거 봐도 될 것 같아요. 왜요? 별로예요? 저는 그냥 그랬어요.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 사람들 전 평을 이게 들어보니까. 호가 원래 논란 팬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논란한테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SF적인 어떤 그런 공상들이라던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과학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빠져 있고 진짜 그 오펜하이머라는 개인한테 많이 집중한 느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기대했던 거는 딱히 없었고 그리고 아이맥스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게 네. 막 핵폭발한 장면이라던가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게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맥스로 안 봐도 될 것 같다라는 후기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원래 이걸 아이맥스로 봐야 된다라는 뭔가 있었나 봐요? 그거는 이제 논란 주제로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네. 보통 논란 영화가 개봉했을 때는 네. 다 아이맥스를 노리고 나온 영화가 많았으니까 아 그래요. 사람들이 신작 나온댔을 때 무조건 아이맥스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인터스텔라에서 되게 강해졌던 것 같긴 한데 약간 체험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맥스를 봐야 된다는 인식이 있고 그리고 놀란 감독이 아이맥스 필름으로 찍는 걸 좋아해요. 맞아. 본인이 그걸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도 했었고. 이번에도 그럼 그렇게 찍으신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아이맥스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이맥스를 본인이 많이 좀 찍었다고 말을 했어요. 재밌다. 오늘 논란 얘기 좀 해볼까요? 할 거잖아요. 하라면서요 나한테. 할 건데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갑자기 오늘은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놀랍다. 저는 오펜하이머 보러 가서도 좀 그걸 느꼈어요. 논란의 영화가 엄청 대중적인 소재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논란이란 감독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그렇게 소비되고 있고 그런가요? 실제로 몰랐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진짜? 근데 좀 거품이 꼈나요? 거품은 아니고. K-버블? 근데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그런 것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논란 감독은 원래 뭐 그러니까 명성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중적인 감독은 아닌 것 같은데 극장에 가보면 정말 내가 평소에 극장에 가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걸 느꼈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 논란의 매력은 뭔가. 그래서 그가 이제 영화를 대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자. 멋있다. 라고 시켰죠. 시작은 거의 인터스텔라 아닐까? 이렇게까지 뭔가 다크나이트 아니야?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도 전 살짝 조금 완전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신기하네요. 저는 뭐예요? 놀란 감독의 가장 좋은 영화하고 가장 대중적인 영화는 다크나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저도.
에디는 뭐예요? 닥터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 아 라이즈? 어. 이런 시선은 사실 다크나이트 라이즈인데? 말이 안 되지. 나 왜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제일 좋아하는데? 신기하다. 저는 제일 대중적인 거 인터스텔라, 제일 좋아하는 영화 인셉션. 다크나이트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제일 좋은 걸 꼽아라 하면은, 왜냐면 다크나이트는 그 캐릭터에 대한 좀 호감이 기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배트맨이라는 어떤 캐릭터에 대한. 아니, 조커가 미쳤잖아. 다크나이트. 그쵸. 근데 그 기본적인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내가 조금의 애착이 없으면 사실 봐야 되나 싶은 영화예요. 저는 사실 애착이 없이 봤는데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없이 봤는데 좋았는데 없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다 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있지. 근데 인터스텔라는 그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인터스텔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EBS 다큐 중에 그 빛에 대해서 다룬 상대성이론 다루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잘 옮겨왔다. 그치. 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맨날 보여줬던 것 같은데. 기차. 오 맞아. 그 밖에서 바라보는 거 맞죠? 맞아. 밖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걸 바라봤을 때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직도 이해 못함. 이해했어요? 난 이해 못했지. 그때도 이해 못했는데 지금도 이해 못해요. 우주. 나는 저는 뭐 님이 한번 불러요? 저 불러주세요. 전 신문방송학과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근데 그 진짜 맞는 말인 게, 그 얘기 들었는데 인터스텔라에서 그때 블랙홀이 나오는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되게 지나서 실제로 관측된 블랙홀 모습과 거의 유사했다. 와. 몰랐어요. 오 대단하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이긴 하다. 그 인터스텔라의 자문을 킵손 박사가 했는데 킵손이 노벨상 받으신 분이거든요. 진짜요? 네. 그 지금 칼텍의 교수, 그 캘리포니아 공대의 교수이시고 상대성 이론에 있어서 뭔가 엄청 그게 있는, 뭐라 할까, 권위가 있는 그런 분이라서 그분이랑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뭐 하나 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영화를 찍는다라고 하고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한테 어떤 호감을 주나 보다. 그래서 우리도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사기치자는 거예요? 이로운 사기? 누구를 만나보자. 새로운 사기. 아니 좋네요. 인셉션 얘기는 아무도 안 나오네요. 인셉션이 진짜. 인셉션 얘기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 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그 감독 영화 중에 꼽았어요. 제 말 안 들으시죠? 인터스텔라라고 들었지 왜 나는? 인터스텔라가 대중적이고. 근데 좋아하는 건 인셉션. 저는 원래 조금 그런 꿈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소재에서 오는 조금 취향도 있긴 있어. 또 그런 영화 뭐 있죠? 꿈 얘기하는. 그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 있는데 파프리카라고. 파프리카?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없어요? 어떤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파프리카라는 일본 애니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인셉션이랑 완전. 일본 애니? 왜 그러시죠? 리미? 이것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그것도 어떤 장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고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그거 좋아하셨겠네요. 그 뭐지? 드림? 그 다른 사람의 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논란이 이어가 주세요. 논란에 대해서. 논란이 어릴 때 그분들의 영화를 되게 좋아했대요. 스탠리 큐브릭이랑 스필버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그 2005 오디세이였나? 네. 그 감독님이신데 SF 감독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미국이 달 착륙 영상을 찍었을 때 이거는 미국이 조작을 한 거고 스탠리 큐브릭이 이걸 찍은 거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뭐 우주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렸던 분, 그분의 영화를 좋아했었고, 처음 이제 촬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슈퍼 8이라는 8mm 카메라가 있대요. 이거를 8살 때 선물을 받아서 그때부터 친구들이랑 영화를 찍고 놀았고. 그럼 약간 부모님이 뭐 그런 쪽에 계셨던 건가? 그런 8살 때 카메라 이런 선물을 어머니가 스튜어디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셨고. 특이하다. 그거는. 그리고 삼촌이 나사 직원이래요. 대단하다. 아니 과학자 집안이네. 대단하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UCL이라는 런던의 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라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영문과에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 입학을 한 이유가 그 여기에는 편집기가 있었고 그리고 16mm 카메라를 빌려줄 수 있었대요. 이 학교에서. 그래서 이 학교에 진학을 한 거였고 학교에 진학해서 영화 동아리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학교 생활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 촬영으로 시작을 했고 처음 이제 감독한 영화가 미행이라는 영화였는데 이 전까지는 다 촬영이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감독이 아니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대단하다. 이게 좀 영향을 줬나 보다. 되게 이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촬영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자기의 어떤 원래 했던 자기 그 분야에 대한 그게 좀 있나 보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아예 몰라서 그러는데 감독님 전에는 다 이렇게 어떤 PD도 뭔가 촬영으로 시작하다가 PD 되는 것처럼 이런 거 아니에요? 감독도 감독 되기 전에. 보통 그런 거죠. 내가 찍고 싶은 게 있는데 촬영 감독을 뭐 따로 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찍고 싶은 걸 직접 찍어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직접 찍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하고 싶으면 그 대본을 쓰거나 어떤 연출적인 거를 배우지 촬영을 직접 배우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촬영 감독이라는 분야가 또 따로 있으니까. 방송국이랑 좀 다르네요. 방송국은 약간 PD가 촬영도 하고 감독도 하고 다 하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다큐 같은 거. 다큐는 좀 다르긴 하죠. 이것도 분야마다 다 다르긴 한데 또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방송 쪽도 그런 촬영 감독님의 포지션이 되게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연출 쪽은 카메라는 거의 안 잡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완전 짜투리 같은 거는 찍을 수도 있지만 편집을 직접 할 수는 있어도 그렇죠. 촬영을 직접 하진 않죠. 다큐는 보통 제작사에서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PD들이 직접 나가서 이제 찍어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 방송사는 아예 구분이 돼 있어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UCL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UCL에 입학을 했잖아요. 저는 여기 가봤거든요. UCL을. 언제 가봤어요? 런던 놀러 가서. 그 그때? 일할 때 가서? 네. 그때 왜 가봤냐면 콜드플레이가 여길 나왔어. 와 진짜? 콜드플레이가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고 그 네 명이. 진짜? 그리고 간디도 여기 나왔고. 간디? 간디요 갑자기. 간디 UCL 출신이었어요? 갑자기 이상한데? 그리고 저기 그 전화기 만든 그레이엄 벨. 그분도 여기 출신이고. 아니 거기까지 내려간다고요? 아니. 그거 어쩌라고요 근데. 아무튼 내가 가봤다. 그랬는데 왜 내한 했을 때 안 갔어요? 내한 했을 때요? 누가요? 그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야 그것도? 다른 그룹이었어. 누가 더워서 안 간 거? 여름에. 라디오 헤드? 대학교 안 나왔을걸? 둘 다 5글자긴 해. 그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이분이 연출하시잖아요. 네. 근데 동생이 각본을 써요. 와. 조너선 놀란이라고 해서 메멘토랑 다크나이트랑 인터스텔라의 각본을 썼어요. 진짜? 메멘토도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전 그래서 이 형제의 조합이 너무 좋은데 요즘에는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재능이 진짜 남다르다. 형제가 둘 다 재능이 있네? 집안 자체가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말고도 드라마도 요즘 계속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신기했던 건 원래 영화 현장이나 이런 데는 되게 다 모자 쓰고 그냥 잠바 입고 이러고 출근하잖아요. 근데 놀란은 항상 수트를 입고 간대요. 감독님이? 멋있다. 근데 막 그런 장면 있잖아요. 인터스텔라 모래바람 일고 이런데도 다 수트 입고 가고. 멋있다. 근데 수트가 그거래요. 유니폼. 진짜? 그 이분도 구이사님처럼 뭐 생각하고 이런 게 시간을 아끼려고 평행이론? 더울 때 입으로 세트로 맞춰놓고 추울 때 입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그것만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박이다. 효율적이긴 한데 근데 그게 수트라는 게 되게 조금 인상 깊은 점이긴 하다. 근데 이게 유니폼이라는 게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뭐 좋은 자리든 좀 가벼운 자리든 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하셨나 보다. 그렇죠. 감독님이니까 좀 약간 그런 자리도 많이 갈 거잖아요. 그럴 때도 고민 안 하게.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 생각이 좀 났던 게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원칙이 있대요. 진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제가 됐었죠. 봉준호 감독님이 현장에서 노동법을 지킨다.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도 이제 현장에 그 시간을 준수하고 근데 좀 깔끔 떠는 게 있더라고요. 뭐였네? 오늘 또 꼬인 모먼트도 나왔네. 왜냐면 현장에서 배우들이고 누구고 의자도 못 쓰게 하고 진짜? 물병도 못 쓰게 한대요. 왜요? 그럼 어떻게 마셔요? 물을? 텀블러.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는 게 싫대. 텀블러는 안 돌아다녀? 그러니까 텀블러는 그래도 안 버리잖아. 소지하잖아. 안 버리잖아. 그래서 본인도 계속 텀블러를 갖고 다니고. 친환경적인 감독님이네. 깔끔 떠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소음이랑 이런 게 싫다고 했대요. 근데 또 그 노동법 얘기해서 그런 건데 촬영 시간도 되게 기간도 짧다면서요.
아 진짜 한 작품 찍을 때? 오펜하이머도 한 달 반 정도라고 했나? 아 대단해,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압축해서 잘 찍지? 그러니까. 스케줄링을 잘하나 봐요. 제인가? 제이겠지. 놀란 감독님이 스케줄을 짜진 않겠지. 그 밑에 있는 어떤 극 제이의 누군가가 짰겠지. 아, 극제이. 하지만 그 제이를 고용하는 그 재능. 그게 감독의 재능이죠. 그치. 피를 고용한 게 아니라 극제이를 고용한 게 재능이다. 당연히 제이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이죠. 진짜 어이없어. 신기하네요. 금연이랑 스마트폰도 못 쓰게 한대요. 아 진짜 금연을 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왜? 스마트폰은 시간 낭비라고. 와. 이거 약간 좀 독재 아니야? 하다 걸리면은 뭐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퍼거슨이야 뭐야? 신기하다. 네, 현장에서 어쨌든 그런 편이고 영화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알쓸 별잡 네네네. 거기 나오셨는데 영화관에 대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두 분은 그 영화관에서 보는 거 좋아하세요? 집에서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은 영화관. 영화관? 요즘은? 집에서 보면 요즘은 집중이 안 돼요. 에디는? 저 원래 영화관. 영화 원래 팝콘이 영화관? 맛있어서 가요. 집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 아, 영화관에서 영화관 팝콘 맛이 다르다. 따끈따끈한 그 팝콘 먹어야 돼요. 그치. 분비는 영화관, 한적한 영화관. 무조건 한적한 영화관. 저도 저는. 한적한. 그렇죠. 저도 무조건 한적한이었거든요. 음. 근데 놀란 감독은 극장 중에서도 분비는 걸 좋아한대요. 왜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양들의 침묵을 2번 봤는데 한 번은 정말 아무도 없는 데서 봤었고 한 번은 사람들 많은 데서 봤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봤을 때의 경험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무서운데 혼자서 볼 때는 오히려 그 감정의 폭이 적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랑 보니까 이 사람들 놀랄 때 나도 놀라고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그걸로 영화의 경험이 완성되는 것 같다. 멋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억지로 웃는 거예요. 우리 방송 때. 억지로? 그러니까 오바해서. 저희는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훨씬 열심히 하고 있죠. 그걸로 따지면. F가 힘들겠어요? T가 힘들겠어요? 오케이. T가 힘들죠. 근데 이건 그냥 다수결 아니야? 그치. 두 명만 있으면 돼. 근데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다. 뭐가요? 나도 좀 이렇게 붐비는 데서 좀 다 같이 막 웃을 때 나도 웃게 되고 막 그랬던 뭐 기억도 있네요. 진짜?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어떤 소리가 들리면 몰입이 잘 안 돼요. 맞아.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않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거나 막 얘기하거나 뭔가 혼잣말하고 이러면 확 그때 몰입이 깨지거든요. 맞아, 저도요. 평소에 너무... 두 분은 몰입을 잘 못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있지. 좀 잠깐 저 몰입이 잘 안 돼서 그 감독님이 너무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들이댄 거 아닌가? 오펜하이머 볼 때도 전 느꼈어요. 왜요? 사람들 화장실 엄청 가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3시간이다 보니까 3시간짜리라서 이제 사람들 진짜 화장실 엄청 많이 갔었고 막 전화 받으러 나간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여기는 공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신경 쓰여.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거 사람들 극장에서. 근데 좀 그러면은 좀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영화를 보는 거라고 좀 추가를 해드릴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 근데 영화관에서 나가는 게 매너가 없는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전 없다 생각해요. 왜요? 나간 적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항상 화장실 갔다 오는 주의여가지고 보기 전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행위인가 아니면 이거는 매너가 없는 행위인가? 그러니까 그럴 순 있지만 매너 있는 행위는 아니다. 어. 왜냐면 다 같이 같은 시간에 그걸 보러 온 건데 어쨌든 스크린 가리거나 내 경험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면은 어쨌든 매너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해. 그럼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도 집중할 수 있게 우리의 약속이니까 그쵸.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녹음 전에 또 건강도 챙기는 것 같이 이런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쵸. 우리가 다 같이 약속한 시간에 그치. 있도록. 나 이거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나? 이슈 발생하는 거 싫거든요. 좋네요. 네. 저는 그런 적 있어요. 그 부국제 처음 갔을 때였나? 네. GV를 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영화가 끝나고 GV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영화가 2시간 반인가 그랬는데 네. 그때 이미 시작할 때부터 전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어떡해. 근데 GV를 1시간 넘게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끝까지 참았어. 진짜? 근데 너무 괴로워. 그거 영화 건강에 안 좋아. 보고 GV 한 그 사이에 잠깐 갔다 올 수 있잖아. 근데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나올 때 그냥 나오세요. 그래서 어디 나갈 틈이 없었어요. 그러네.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네요. 근데 한 번은 옥자보다 그냥 나간 적 있어요. 다시 안 들어오고? 그럼 들어오진 않았죠. 그래서 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나갈 때 한 번
패키지고 들어올 때 또 패키지인 진짜? 거잖아요. 영화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응. 패키지일까봐? 진짜? 나는 영화가 이상해서 그냥 나갔다는 줄 알았어. 아니 화장실 때문에. 진짜로? 그래서 한번 또 봤어요. 대단하다. 이건 좀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맥스의 된다고? 그 근데 왜 인생극도가 아파서 못 왔지?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 왜 건강 관리를 안 하지?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사람이 왜 우리를 배려를 안 했지? 참고로 제가 원래 어제 녹음이었는데 연차를 써서 오늘 다시 하게 된 거죠. 새벽에 너무 잠을 웃기다. 못 자셨다면서요? 네. 너무 웃기다. 다음 얘기도 해주세요. 실수한다고요? 네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얘기 마무리인데요? 네 마무리해주세요. 저는 그 놀란 감독이 네. 영화를 대한 태도가 여기서 명확히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필름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또 CG를 안 쓰기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관객이 영화를 통해서 현실 감각을 느끼길 원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필름으로 찍는 것 자체가 필름 중에서도 아이맥스 그게 내 시야랑 가장 비슷한 사이즈인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찍는데 저는 그것도 느꼈어요. 소재 자체가 사실 되게 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현실 세계로 끌고 내려오는 걸 좋아하는 감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눈에 비슷한 필름으로 찍고 CG도 쓰지 않고 그것들을 구현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CG를 안 쓰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나 싶기도 한데 그냥 어떤 그 사람의 가치관인 거니까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독의? 제가 어제 베를린을 다시 봤거든요. 베를린 보셨어요? 베를린 전지현 나오는 건가? 맞아요. 전지현, 하정우. 하정우.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서 느꼈어요. CG를 안 쓴다는 게 중요하구나. 왜요? 근데 이게 마지막쯤에 폭발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몰입이 너무 깨져. CG라는 걸 아니까. CG가 너무 티가 나요. 근데 아이. 놀란 감독은 진짜 그냥 운동장을 무너뜨리고 병원 폭파시키고 하잖아요. 엄청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을 관철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스튜디오에서 믿어주기도 하고. 논란 정도 되니까 그걸 하게 그러니까. 하지. 아니었으면은 핵폭발 그치. 그대로 한다 그랬을 때 핵폭발. 되겠냐고요. 안 되지. 핵폭발도 진짜 했대요? 핵폭발은 아니죠. 핵은 아니지만 폭발은 했겠죠. 폭발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놀란 감독의 영화 중에 테넷 어땠어요? 테넷. 저는 진짜 보다가 나가고 싶었어. 좀 어렵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뭐야? 그냥 아니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놀란 감독님이 재미없는 영화를 만들면 어려운 거고 뭐 이름 없는 사람들이 뭐 영화를 만들면 재미없는 거잖아. 재밌게 봤다가 재미없게 봤다는 얘기죠. 어려웠다는 건 저도 이해를 잘 못했고 근데 이제 재밌게 꼽은 영화들은 그 중에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었고 뭐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게 재밌었죠 당연히. 전 테넷은 진짜 과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영화를 보기 위해 내가 뭔가를 공부해야 되나? 이게 좋은 영화인가? 라는 생각이에요. 그치. 그냥 영화 안에서 다 끝내야 되는 그렇지. 거 아닌가? 근데 인터스텔라는 약간 그 선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테넷은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냥 아예 선을 무시했어. 맞아. 그냥 자기가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너무 명확했나 봐. 뭐가 있었나 봐. 누구지? 우리 데이먼 셔젤 감독. 데미안 셔젤? 셔젤 감독의 바빌론 느낌. 그런 게 하나씩 있어. 감독들마다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 아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오펜하이머 지난번에 데미안 셔젤 감독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란이 오펜하이머를 보고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왔냐, 테넷 이후에 다시 돌아왔냐,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셨는데 어때요? 저는 가는 길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였던 것 같아요. 그게 완전 그 개인에 집중한 이야기. 저는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뭐 인셉션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인터스텔라로 얘기하면 인터스텔라는 어떤 그 부녀의 관계에 집중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어쨌든 과학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번에는 완전 과학 얘기는 한 제가 느끼기엔 한 10%, 20%?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오펜하이머란 사람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오펜하이머는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나요?
가치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왜 우리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가치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볼만할까요? 라고 허리가 하죠. 있나요? 건덕지가 있나요? 한번 봐봐야겠는데요. 한번 보긴 보세요. 좋네요. 네. 보고 판단해야 될 것 한 같아요. 번쯤 네. 볼만할 것 같아. 네. 좋습니다. 재밌네요. 이 감독에 대해서 감독의 또 이런 영혼이 없는 얘기를 하려니까 아니, 말이 안 이거 나오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가치관, 그리고 어. 영화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음악 추천하고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게 비샬라님께서 날카로워. 남겨주셨어요. 음악 추천이 없네요. 까먹으신 건가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쑥 음악 추천을 더 이상 한번 안 해볼까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음악 추천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앞으로? 이게 저희가 너무 억지스럽게 음악을 연결하는 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안 하면 어떨까라고 좀 의견을 냈던 건데 진정성이 없었다. 그쵸.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우리의 음악 추천을 챙겨 듣는 분이 계셨다면 그래서 해야 여러분들 되지 않나. 해야 되지 않나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 하고 있잖아요. 맥스의 플레이리스트. 그쵸. 여러분 스튜디오 오죽사 유튜브에 오시면요 저희가 플레이리스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제일 높아요. 맥플러리. 그래요, 맞아요. 맥플러리가 무슨 뜻이에요? 그 뭐죠? 에디가 지었는데? 맥스의 플레이 라이브러리. 네, 그래서 맥플러리. 네. 맥도날드에 있는 그 맥플러리죠. 맥플러리, 네. 검색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음악 추천은 그쪽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또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같네요.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더 좋은 퀄리티의 그렇지. 저희가 큐레이션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쪽에서는. 다음 플레이리스트 계획 있나요? 네, 계획 있죠. 좋네요. 요즘 뜨문뜨문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뭐 얘기 나온 김에 그거 되게 좋았어요. 이 직전에 나왔던 플레이리스트 이름 뭐죠? 그 막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거? 난 거기에 그 영상의 그 영상과 함께한 노래가 되게 좋았어요. 그건 영화에 제가 좀 과몰입한 게 있어서 좋아가지고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다음 플레이리스트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맥플러리.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